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도 건강한 생활 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건강한 생활의 박진희입니다. 최근 어린이와 청소년들 사이에서 뒤늦게 인플루엔자 환자가 급증해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특히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시기인데다가 작년엔 인플루엔자로 홍역을 치른 뒤여서 더욱 걱정이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인플루엔자와 감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한림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이명구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플루엔자와 감기, 흔히들 같은 감기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어떤 병인지 우선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인플루엔자를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루엔자는 우리말로는 흔히 유행성 독감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고요. 네. 이제 감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이제 감기로 이해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유행성 독감은 첫째 독감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다시피 아주 심한 감기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제 원인 자체가 이 유행성 독감과 이 감기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행성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네. A도 있고 B도 있는데요. 그런 특별한 종류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는 것을 우리가 유행성 독감이라고 그러고요. 네. 일반적인 감기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이 상기도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기는 너무나 많은데요. 네. 심지어는 한 100가지 이상 되는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네, 결국 감기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외에 다른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거라고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죠. 네, 잘 말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차이는 모르겠거든요. 바이러스 이외에요. 독감, 즉 인플루엔자와 감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결국 이제 인플루엔자, 유행성 독감과 이제 감기와의 차이에 대해서는 결국은 그 원인 바이러스를 우리가 알게 되면 아주 쉽게 네. 병을 구별할 수가 있겠죠. 네, 네. 유행성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아닌 다른 바이러스는 네, 감기 이렇게 네. 하면 되는데 네. 실제로 우리가 그 바이러스를 검출하고 키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네. 우리가 쉽게 그러면 그 환자의 상태나 모습으로 이것을 한번 구별하려고 이제 해볼 수가 있는데 특징적으로 두 가지가 좀 다른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행성 독감은 그 아주 급격하게 발병합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열이 오르고 갑자기 병이 생기는 거고요. 네. 감기는 조금 천천히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유행성 독감은 이 열이 아주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네. 보통 38도 이상의 열이 네. 갑자기 오르게 되고요. 감기는 그것보다는 조금 밑에 열이 미열이 가능하죠. 나는군요. 미열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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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는 이제 그 독감은 전신적인 증상이 아주 심해요. 그래서 특히 그 근육통이 심한데 네. 이 팔다리가 아주 많이 아프고 쑤시고 꼭 죽을 것 같은 느낌을 가시기도 합니다. 네. 감기는 그런 심한 근육통은 잘 유발하지 않거든요. 네. 근육통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몸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제 몸살 감기 있죠. 네. 감기가 제가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네, 네. 그 중에 몸살 감기가 독감의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예. 네. 그 반면에 네. 이제 감기를 또 유행성 독감이 아니다. 예, 감기를 더 이제 쪽으로 가게 되는 증상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 그런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콧물 또는 재채기 네. 또는 이제 인후통, 그러니까 목이 아픈 거죠. 네. 그런 증상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물론 인플루엔자에서도 유행성 독감에서도 가능은 하지만 감기 쪽에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를 진료할 때 콧물이 줄줄 흘러서 오시면 네. 이것은 인플루엔자나 유행성 독감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네. 결국 독감과 감기는 몸살, 근육통으로 확실히 구분을 할 수가 있군요. 네, 그리고 갑자기 생기는 것. 갑자기 또 하나는 생기는 이제 거. 두통이 네. 유행성 독감은 좀 심해요. 두통이 심. 두통이 감기는 좀 심한가요? 약하게 오고요. 네, 지금까지 말씀 차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또 네. 독감 같은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왜 그런 건지 좀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독감을 유행성 독감이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네. 이 유행이 붙는 것은 네. 굉장히 이제 전파가 잘 된다는 의미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 그 유행성 독감은 이 바이러스인데 굉장히 이제 전파가 잘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사람 간에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매년 조금씩 자기의 모습을 변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면역을 우리가 얻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독감은 전파가 잘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바이러스가 문제일 텐데요. 그렇다면 이 바이러스는 그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 몸에 침입을 하는지 가장 궁금한데요. 네. 네, 두 가지 경로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기침하는 네. 기침을 하면 저희가 좀 옆에 사람 기침하시면 네. 어쩐지 몸이 좀 움츠리게 네, 되잖아요. 맞아요. 그건 자연적인 현상인데 네. 우리가 기침할 때는 많은 개수의 그 기침 방울이 나오게 돼요. 나오게 되고 눈에는 잘 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쭉 퍼지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이제 비말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비말을 통한 감염이 가능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런 바이러스가 많이 묻습니다. 주위 환경에 뭐 어디나 네. 다 이렇게 네. 내려앉아서 결국은 묻겠죠. 네. 그런 바이러스를 또 이제 우리가 접촉을 하게 됩니다. 특히 손으로 이제 접촉을 하게 되고 그 손에 묻힌 바이러스를 다시 사람이 네. 입이나 손으로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이 바이러스를 또 스스로 몸 안에 전파시키는 것이 되죠. 그래서 네. 특히 이 기침하는 것 또 하나 손 이 두 가지로 바이러스가 주로 전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코나 손을 통해서 이제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는데요. 우리 주변에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온다고 다 감기나 독감에 걸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뭐 1년 내내 이제 네. 세균 감염, 바이러스 감염에 네. 걸리겠죠. 네. 다행히도 거기에 대항하는 우리 몸에 방어 체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많이들 이야기하는 이제 면역 체계라고 하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이제 네. 세균을 잡아먹는 세포들이나 또는 림프구라고 이제 특별한 종류의 그런 세포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세포들이 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 방어 작용을 해서 네. 사실은 우리가 바이러스는 뭐 끊임없이 세균하고 우리 몸에 침투하고 있지만 저희는 계속 우리의 면역력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아니면 저희는 금방 없어질 겁니다. 아마. 네, 결국 두 가지 다 충족이 될 때 감기나 독감에 걸린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다면 오히려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또 감기나 독감에 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게 참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그 어린 아이들이 감기에 덜 잘 걸린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면역 능력이 아직까지 발달이 네, 덜 네. 돼 있고 네. 또 그만큼 노출돼 있는 균이 이제 네. 바이러스나 세균에 노출이 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병이 더 많이 이제 걸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성인은 보통 1년에 감기가 걸리는 횟수를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보면 한 두 번 내지 세 번 보통 그 정도로 걸리고요. 네. 근데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뭐 또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산다. 네, 또 네. 애들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은 그게 감기가 아닌 것이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 감기와 유사한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이제 네. 병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네.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이 알레르기 질환이 대부분 네. 콧물도 횡성하고 코도 네. 막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기침을 하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네. 이러한 알레르기 질환, 즉 대표적으로 알레르기 비염이라든가 알레르기 천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산다 이렇게 오인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감기로 생각하고 그 진단이 자꾸 늦어지고요. 치료를 또 늦게 하게 되는 그런 폐해가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오인하기 쉬운 질환도 있는 반면에 감기를 또 방치하게 되면 합병증도 더 큰 병으로 발전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사실은
감기 자체는 이제 대부분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네, 이런 네. 것들은 대부분 이제 경과를 취하게 되거든요. 네. 몸 안에서 바이러스가 정식되고 우리 몸의 면역력에 따라서 이것을 극복하고 네. 이제 바이러스가 줄어들고 몸이 회복하게 되는데 네. 문제는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합병증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 질환은 대부분은 네. 저절로 우리 몸에서 극복되는 하나의 그 자연적인 과정이니까요. 네, 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합병증이 우리를 훨씬 더 힘들게 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환자를 위험하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대표적인 질환들이 이제 폐렴 같은 폐렴이요. 것들,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몸이 좀 약해진 상태에서 네. 또 세균 감염이 2차적으로 생기고 이것이 많은 또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 외에는 이제 좀 낮은 단계지만 또 우리가 흔히 축농증이라고 하는 것들 네. 전부 감기의 후유증으로 생길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그 외에 이제 감기 중에서도 특히 그 페노선염 같은 것들은 네. 그러한 세균 이제 감염 이후에 여러 가지 심장이나 또는 콩팥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요. 사실은 감기 그 자체는 사실은 앓고 지나가는 것이지만 네. 그 합병증에 더 사실 우리가 예방에 관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감기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제가 감기 치료를 만일에 치료제를 발견한다, 네. 발명한다. 그러면 네. 아마 저는 전 세계적인 갑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치료가 네. 특별한 치료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네. 왜냐하면 감기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종류의 바이러스에서 이제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100가지, 200가지나 되는데 그 각각의 바이러스를 다 우리가 찾아내고 네. 거기에 따른 바이러스를 이제 없애는 약들을 우리가 쓸 수가 없는 거죠. 네. 실제적으로. 네. 그래서 감기에는 결국은 우리가 증상을 좋게 해주고 증상을 좋게 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합병증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치료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하지만 독감 같은 경우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워낙 이게 유행성이 강하고 해서 요즘에 네. 검사가 상당히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아주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는 바로 우리가 그 바이러스를 검사를 하고 네. 거기에 따른 이제 치료제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많이들 복용하신 분도 많겠지만 그 타미플루란 유명한 약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전 세계적으로 그때 뭐 공급이 안 되고 그랬었죠. 그런 약들은 상당히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잘 듣고요. 또 네. 경과를 짧게 해주고 증상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일반적인 감기 바이러스는 네. 사실은 굉장히 종류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우리가 검사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제를 사실은 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네. 그래서 대증적인 요법에 네. 대증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증상을 좋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네. 감기는 치료하면은 일주일이고 치료 안 하면 뭐 7일 간다. 음. 그 반대일 수도 있는데 네. 하여간 7일이나 일주일이나 같지 않습니까? 네, 네. 사실 그래서 그 치료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치료한다는 것이 병을 그 경과를 빨리 해주거나 하는 없애주거나 하는 그런 것은 사실 없다는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이죠. 네. 하지만 우리가 감기로 많이 고생하고 힘들고 있는데 그 고통을 억지로 참고 네. 자연적으로 그 경과를 넘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우리가 증상을 개선하거나 좋게 해주는 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약들을 적절하게 잘 치료해주면은 큰 도움을 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독감은 치료제가 따로 있지만 감기는 따로 치료제가 따로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시중에는 참 감기약이 참 많거든요. 이거는 좀 치료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약은 많아요. 이거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예, 그게 네. 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네. 네. 치료제가 특효약이 있으면요, 네. 약의 종류가 많아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한 가지로 다 해결이 되니까. 그럼 약은 네. 치료제가 아니라 그냥 증상을 그렇죠. 완화해주는 보조제 역할 예, 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수없이 많은 감기약을 이렇게 네. 성분들을 이렇게 이제 보면 네. 대부분이 복합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두 네. 가지 또는 세 가지 네. 약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그 기침하니까 기침을 좀 억제해 주는 약들, 또는 코막힘이 있으니까 항히스타민제라고 그래서 네. 그런 이제 코막힘이나 콧물을 좀 좋게 해줄 수 있는 약들, 네. 또는 우리가
이 전신적인 열이 나고 이제 몸살이 증세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소염 진통제 또는 해열제, 뭐 특히 대표적인 것들이 타이레놀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 외에 뭐 애들도 많이 먹는 브루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되어 있는 그런 약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것들의 구성이나 뭐 종류에 따라서 약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네. 역시 감기약은 치료약이 아니라 완화제일 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글쎄요. 일단은 안 걸리는 게 모든 병에 제일 좋은 것은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방하는 근데 게 가장 이제 중요해요. 이미 걸렸다고 치면 네. 결국은 이 감기에 걸렸다는 것은 이제 우리 몸의 하나의 이제 경고죠. 네, 네. 그래서 우리 몸이 그만큼 무언가 지금 피로해 있거나 그죠? 네. 면역 체계가 네. 좀 저하되어 있거나 그런 하나의 그 사인이고 이러한 감기가 걸렸을 때는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는 휴식을 취하는 게 가장 좋고요. 우리 네.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네. 휴식을 취해주고 감기에 걸려서 몸이 아프면 아픈 만큼 우리가 아파줘야 돼요. 그것을 억지로 이제 극복을 하는 것들이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더 나쁜 사실 역효과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감기 걸리면 첫째는 충분히 쉬시고요.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고 네. 또 적절한 그런 약들을 적절하게 복용하시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이고 그 외에는 이제 과일이나 채소류를 조금 많이 먹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의 이제 비타민 C들이 조금 병의 경과를 조금 단축시켰다는 보고들은 있거든요. 네. 감기와 독감 치료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오늘 이 시간 감기에 대해서 시민분들은 어떤 궁금증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고 이어서 교수님 도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지나고 겨울철이 되면은 항상 그때만 되면은 매해년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해서 이제 목감기나 이렇게 심하게 오는데 그거는 뭐 제가 뭐 일상생활을 뭐 틀리게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항상 반복이 되니까 그게 왜 그런지. 감기가 일단 걸리고 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 며칠이 지나야지만 그 약이 효과가 나고 감기가 낫는데 뭐 그렇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네, 두 분의 시민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분은 매년 겨울이면 감기에 걸린다고 합니다. 이 감기가 계절과 관계가 있는 건가요? 겨울에 많은 건 사실인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겨울철이 되면 아무래도 바이러스의 그 활동도라든가 네. 그 어떤 바이러스가 좀 독하게 되는 그런 면은 좀 있어요. 왜 바이러스의 이렇게 독하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하나의 그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변하듯이 바이러스의 하나의 그런 어떤 사이클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런 면이 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겨울철에는 저희가 항상 모여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운 여름에는 이제 보통 가까이 지내지가 않죠. 더우니까 대부분 네, 네. 떨어져 살지만 네. 추울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실내에서 가까이 모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 중에서는 감기 환자도 있을 것이고, 네. 그죠? 그런 전파가 더 이제 많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겨울철에는 이제 또 난방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네. 이런 난방을 많이 하면 이제 공기 중에 습도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습도가 떨어지면은 좀 건조하게 되고요. 네. 이러한 것들을 우리 그 이제 비강, 구강 이런 후두 쪽에 그 점막의 저항력을 좀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의 침투가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네. 이런 난방이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 이제 몇 가지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절기 때는 보면 이제 환절기는 우리가 온도 차이가 이제 심하게 많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약간의 그 적응이 기후의 변화에 대한 적응 자체가 조금 이제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감기에 좀 쉽게 걸리게 할 수 있는 영향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학교가 그 개학할 때 많이 감기가 네, 걸려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걸 보면 네. 그거 확실합니다. 사람이 많이 이제 학생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감기가 폭발적으로 그 중에서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두 번째 질문은 바로 감기약입니다. 앞에서 감기약에 관해서 말씀을 자세하게 해주셨지만요. 이 약을 먹으면 며칠 후에 낫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약의 특성인지 왜 그런 건지 질문을 주셨어요. 네. 글쎄요, 이제 감기약의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그것은 아마 그 약의 성분들이 네. 적절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환자분이 이제 그런 좀 체질적으로 약을 좀 반응이 조금 덜 되는 아마 그런 형태인 걸로 생각이 되고요. 아니면은 그 진단 자체가 이제 감기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약이 좀 적절하게 그 환자분에게 맞는 그러한 용량이 적절하게 들어가느냐. 왜냐하면 약의 이제 용량도 중요하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성분과 용량과 이제 복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지켜졌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혹시 이 감기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약하고 병하고 이제 핀트가 안 맞으면 그게 잘 안 드는 것처럼 네.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약을 선택할 때도 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확한 처방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앞에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기는 치료보다는 걸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예방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가능하다면 이 흐르는 물에 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적어도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네. 그냥 단순한 비누도 괜찮아요. 비누를 이용해서 흐르는 물에 손을 잘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또 손을 씻을 때는 이제 그 손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만 씻는데 네. 이렇게 씻으면 사실은 이제 좀 놓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손을 씻을 때도 물론 이렇게도 씻지만 네. 사실 손가락 사이라든가 그죠? 네. 또는 엄지 손가락 요런데 요 사이라든가 이렇게 그죠? 네. 또는 요런 요런 손가락 그렇군요. 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네. 그래서 이 손의 여러 방향을 골고루 씻어주는 게 굉장히 이제 필요하다고 보겠죠. 그래서 이러한 손 씻기 또는 손 소독제를 이용하는 것 이러한 네. 손위생을 잘 하는 것이 감기 예방에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이런 감기의 비말에서 접촉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본인이 이제 기침을 하게 되는 경우는 사실은 네. 본인 스스로 마스크를 이렇게 좀 착용을 하면 네.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네. 타인에 대한 배려가 사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방법으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은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또 예방 접종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언제 맞아야 하는지 또 예방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네, 이제 주사로 감기를 이제 예방하려는 것인데 사실은 네. 그 감기의 바이러스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예방 주사로 감기를 저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네. 이제 하지만 저희가 1년에 매일 접종한 것은 이제 유행성 독감에 대한 예방 접종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니까 미리 우리가 유행하는 것을 예측을 합니다. WHO에서. 그래서 네. 그 인플루엔자 종류 중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유행할 수 있는 것들을 예측을 해서 조합을 해서 백신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백신은 효과가 좋은 것은 이미 입증이 되어 있고요. 네. 이제 이런 그 유행성 독감에 의한 사망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맞으시는 게 좋고 우리가 인플루엔자 유행성 독감의 이제 유행 시기가 보통은 10월에서 뭐 다음 해 한 4월까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접종을 하면 또 한 10월에서 11월 정도 그러면은 그 효과가 한 6개월 정도는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네. 유행하는 시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0월 또는 11월에 그 인플루엔자 네.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게 매년 이제 인플루엔자 유행성 독감의 그 유행하는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네. 당연히 주사도 매년 한 번씩은 접종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요즘 이슈가 되는 게 폐렴 예방 접종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주장은 조금 거리가 있지만 네, 네. 이 폐렴은 이제 세균에 의한 이제 감염인데 네. 폐렴 중에서 제일 폐렴의 원인균 중에서 그것도 여러 가지 원인균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원인균에 대한 그런 그 예방 접종이 이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최근에 네. 그 유행성 독감 예방 접종하고
네. 폐렴 예방 접종하고 동시에 맞으면 그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호흡기 질환을 낮추는데 네. 아직 그는 뭐 정확한 설명은 좀 잘 안 되지만 네. 하여간 그런 것들이 이제 입증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주사를 맞으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유행성 독감은 매년 한 번씩 맞지만 이 폐렴은 이제 뭐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보통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한 번 맞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전에 맞으신 분들은 65세 이후에 한 번 더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교수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느낀 것은 감기와 독감의 원인은 바이러스와 그리고 바이러스라는 침입자에 약한 우리 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감기는 따로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손 씻기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마스크 착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한 생활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